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뮤지컬 북송선인데요. 만경봉호 사건 아시죠? 제1교포들을 북한으로 넘기는 드라마 빠찡꼬보다 더 재밌은 뮤지컬입니다. 북송송 역사의 진실을 인양한다는 건데요. 10월 14일 금요일부터 3시 7시 반, 토요일 일요일 3시 7시, 일요일은 오후 4시에 공연합니다. 뮤지컬 공연 아주 음악과 함께 스토리가 워낙 또 스펙타클하고 흥미진진한 얘기니까요. 장소는 용산 아트홀입니다. 용산구청 있죠? 이태원 입구인가요? 용산 구청에 용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매회 여기 갑니다. 로비에서 저하고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반갑게 인사하시죠. 10월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에 걸쳐서 하는 뮤지컬 북송선에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시죠. 흥미진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 스님, 호국불교 승가회의 성호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저께 10월 10일 날 광화문 그 연단에서 우리 성호 스님이 윤월 스님 그 의문사에 대해서 그냥 그 군중 앞에서 폭로를 하셨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뭐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만 어저께 정광훈 목사가 사회 보고 예. 그 성호 스님이 그 진상을 그냥 낱낱이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대단했습니다. 다 우리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네. 제가 그 기운으로 느꼈어요. 그렇죠. 엄청난 인파가 왔죠. 꽉 들어 쳐버렸어. 비 오는데도 네. 시청 앞까지 비가 그렇게 오고 그랬는데도. 그리고 네. 중요한 게 네. 그 우리 애국 그 민초들 있죠. 이게 네. 참 그 옛날로 치면 임진왜란 때로 가면 의병 승병 그렇죠. 거기 오신 분들은 행주치마 이런 분들이에요. 이름 없는. 맞아요. 그 광주에서 아침에 내가 한 10시경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광주에서 그렇게 맨 많이 왔대요. 맨 처음에 일찍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전라도에서도 많이 왔어요. 전국에서 다 피켓을 네. 전남, 무슨 뭐 순천, 그다음에 강원도 뭐 다 이 피켓 들고 오셨더라고. 근데 그 얼굴을 보면은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운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한결같이 다 잘생겼어요. 이 좌빨들은요, 이게 틀어졌거든 다. 이목구비가 밸런스가 안 맞고 이상해. 그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런가? 좌파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네. 어?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 여상스러워 다 생긴 게. 근데 그 많은 인원을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아, 그렇지 또. 근데 다 여법하게 원만하게 다 생겨가지고 이게 승리하는 길이로구나. 그걸 느꼈고 또 정광훈 목사님 같은 미래를 내다보면은 그런 분이 안 계셨더만요. 행동으로 않고 그냥 나발나발했으면 벌써 이 대한민국 무너졌다고 그렇죠. 봐요.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예. 네, 벌써 지금 5년째인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광훈 목사 아니면 저렇게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에 참여하신 대중들한테 큰 절을 올렸고 뭐 정광훈 목사님한테도 이 나라를 구해 주셨다. 목사님께서 고마워서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없었으면요 벌써 촛불 이런 거 탄핵 이런 거 벌써 나라 넘어갔죠. 수도 없이 예? 이게 넘어갔습니다. 나라 넘어갔어요. 응? 우리가 애국 집회로 맞불을 놨는데 예. 그게 이제 그거 집회하는 게요 쉽지 않아요. 아유 그러죠. 왜냐하면 그 기획회의죠. 비용만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억대 이상 들어가 2억 이상 들어간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파 단체에서 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이제 그 교회 예.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예. 성금해서 예. 그걸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는데 넋 빠진 놈들이. 아니 이단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조계종에도 그 스님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종단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300몇 개예요. 마찬가지로 종단이.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예.
의장으로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근데도 목사님들이. 무슨 이단 소리 나오니 뭐 거짓 선지자니 제가 볼 때는요. 그 집회 행동으로 하는 것만 해도 선지자예요. 나라 구원분이에요. 그럼요. 예. 이게 만약에 적화되고 이재명 같은 사람 됐으면요. 연방제로 끝나버렸어요. 진짜. 야, 그런데 어저께 그 장면을 그 신문애들 그 보도하면서 네. 야, 3만 명 나왔다. 야, 3만 명 나왔다 그러면서 교통 방해한다, 뭐 소음이다. 이렇게 말을 깎아내리는 보도를 TV조선이고 뭐고 전부 우파 방송도 그렇게 하대. 그쪽도 우파 방송. 오염이 됐어요. 다. 아니 우파 방송은 그러지 말아야지. 조중동도 엄밀하게 보면 다 오염이 돼버렸어. 정통 보수가 아니 아니에요. 그 연단에 올라가서 보셨잖아요. 끝이 없어요. 아니 그게 그냥 3만 명입니까? 빈틈이 없고 그게 네? 3만 명이냐고요. 그게. 30만 명도 넘어요. 그렇지. 최소한 공 하나 더 붙여야지. 공이 뭐예요? 하여튼 그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아니 저 시청학까지 다 덮었는데 그게 어떻게 3만 명? 거기도 그렇고 또 내가 보니까 청계천 쪽으로도. 저기 세종대왕 있는 데 있죠? 네. 그쪽에도 많이 있고 그럼. 저쪽 그 세종 문화회관인가? 네, 아니 그쪽 거기 뒤에 네, 그쪽 뒷골목까지 뒷골목까지 다 네, 쳤어요. 아주 꽉 들어 그다음에 쳤더라고요. 청계천 저기 예, 광장. 예. 그 차벽을 쳐놔서 예. 청계천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쪽으로 합치질 못해서 그래. 그쪽도 많이 파이낸스 빌딩. 그저 무슨 좀 이렇게 차벽으로 갈라놨기 때문에 요쪽만 사진을 찍어서 그렇지. 맞습니다. 네. 예. 저쪽에들 일로 미쳐 못 넘어오게 해요. 차벽을 쳐서. 맞아요. 넘어왔으면 이게 다 덮어버리는 건데 예. 가운데를 요단강 갈라놓듯이 갈라놔가지고. 근데 어제는 그래도 10월 3일 날은 막 뺑 돌아가겠네. 어제는 바로 예. 이렇게 건너가도록 그걸 좀 오픈을 좀 했더라고요. 네. 예? 글쎄 그래도 차벽으로 쳐서 차벽을 어떻게 미쳐 못 건너. 전 세계적으로 폴리스 라인은 쳐도 그래. 차벽이나 이런 거 이거 있잖아요. 네. 못 넘어간다니게 난간처럼 그런 거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민노총도 하니까 예. 지난 토요일도 하고 그래요. 민노총 요즘에. 그러니까 예. 다급했어요. 형평성 맞추느라고 차벽을 치지 않았나. 이거 좋게 100번 양보해서. 예. 그래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우파가 집권했으면은 우파 집회 이거 우리가 뭐 폭력하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불상사가 하나도 안 나요. 아니 무슨 뭐 각구목 하나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짱돌 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도 뭐 폭력 행사가 없는데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문재인 정권 때 민노총이 그 집회를 안 했잖아요. 예. 그거 안 했어요. 네. 그런 놈들이 이제 나라를 정상화하려니까 또 저렇게 기어동하고 촛불 뭐 예. 탄핵을 시킨다는 동 이제 뒤질려고 환장한 거죠. 지금 탄핵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저놈들이 이제 지금 다급해졌어요. 이렇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고 국정원을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하고 이렇게 그 헐지를 꿈에 모른 거예요. 이렇게 빨리 국정원까지 다 빨리 순식간에 이거 그 전광석화처럼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왜냐 법을 아니까. 이재명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연일 5.18 등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5.18도 끄집어내고요. 지금 아주 이재명이 급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맛이 갔어요. 이제 저러다가 뭐든지 진중하게 차근차근을 해야 되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이재명이나 문재인은 이 반역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이 반동분자예요. 한마디로. 아주 뭐 난리 났습니다. 이재명이 연일 발언이 엄청 세졌는데 이제 맛이 간 거지. 이제 그 아마 이제 자기가 수사가 밀려오니까 이제 뭐 무리한 얘기를 해요. 그 뭐 한반도에 우길기 걸릴 수 있다. 그 한미일 훈련한 거 가지고 일본군이 이제 한국 쳐들어온다 이런 비슷한 얘기로 한미일 훈련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뭐 극한의 친일 행위다.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설사 일본이 우리가 36년 지배를 받았지만 저 6.25 동족 그 300만을 학살한 이 적화시킨 김일성이보다는 나아요. 일본이. 아유 그럼 일본 우리를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어요.
김일성만큼 전쟁도. 아우, 그럼요. 예? 그 공과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나라를 뺏긴 건 뺏긴 놈들이 잘못이지. 그러죠. 고종 때 그 이완용이 등등의 뺏긴 놈이 잘못이고, 물론 그때 남의 나라를 침략한 일본도 잘못이지만 그건 그때고. 예, 그러죠. 아니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그때 전쟁도 벌였는데. 얼마나 지금 핵폭탄에서 얼마나 죽었어요. 2번 떨어져가지고 그 횟수도 지금 너무나 가까운. 그럼요. 미국과 일본은 아니, 영국하고 미국도 전쟁 벌였는데 지금 최강의 동맹국이고. 그거 옛날에 우리가 무능해서 이런 이 주사파들처럼 배신자들이 나라 갖다 남긴 건데.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 벼슬아치들이 하나는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지금 똑같아요. 이 국회에 하는 짓거리고. 예? 그 이제 어저께 이제 아유 인상적인 장면이 우리 예. 성호 스님이 윤월 스님 예. 그 의문사 예. 그 대중들 30만 명 대중 30만 명이 넘죠. 뭐 100만 명이라고 봐요, 저는. 그 수십만 명 앞에서 예. 폭로를 다 하셨는데 예. 그런 불교계도 지금 어저께 주로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불자들도 많이 있어요. 불자들도 많이 나오셨더라고. 예. 어제 성호 스님이 이제 가보면은 답장합니다. 저한테. 돌아다니셨잖아요. 연단에 가기 전에. 당연하죠. 연단에 올라가기 전에.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반가워하고. 반가워하죠. 네. 불자들도 많이 나오셔서. 딱 가면 아이고 이분규 박사 TV에 나온 스님이네. 성호 스님. 예. 그저 빨갱이는 죽여도 돼 방패 딱 들고 무대 들고 올라가셨대. 항상 들었어. 옛날에 네. 내가 정광훈 목사를 17번을 예. 토요일마다 연설을 해줬어요. 2년 전인가? 그러다가 이제 좀 먼 태극기 집회 한참 할 때. 그래가지고 성족이 이거 태극기하고 내가 붐을 일으켜놨죠. 네. 거기 빨갱이는 죽여야 된다. 이승만 박사 만세. 네. 박정희 대통령 만세. 네. 유경수 여사 만세.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만세도 해주고 그거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자예요. 네. 그 양반 없었으면요 이재명이한테 넘어가 버려가지고. 아니 거기다가 이제 어제 태극기 광화문 세력의 집회에다가 거기 이제 불교계가 불자들은 많이 나오셨지만 종단에서 이게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단에서 나오면은 끝나는 거네. 나오게 됩니다. 이제 끝나는 거네. 왜냐하면 정청래가 해인사 관람료 받는 것을 5,000원 받는 것을 산적이라고 해가지고 조계종의 승님들이 5,000명이 모여가지고 승려대 해가지고 이재명이 깨끗랑 만들었잖아요. 이러듯이 뿔라면요 스님들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물불 안 가려. 이제 기독교계하고 불교계가 합쳐서 애국운동 하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왜냐 그래서 제가 윤월 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제 종단도 불자들 조계종 윤월 스님이 조계종 스님했어요. 근데 문재인 아버지 그러니까 1950년도 6.25 때 문재인의 아버지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제 총 동원령이 내려졌어요. 7월 초에 북한에서 7월 15일 날 죄수부대 1,200명을 데리고 흥남 농업과장 할 때 원산에서 삼척까지 배를 타고 그다음에 인민군 죄수부대를 거느리고 중간에 색깔이 좀 보수 우파던 사람은 직결 총살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소년수들 니들이 이제 전쟁에서 영웅이 되고 다 사면해 줄 테니까 공화국을 위해서 전쟁을 하라고 젊은 인민군들을 인솔장교 총위로 7월 15일 날 왔어요. 삼척으로 배를 원산에서 타고 거기 내려가지고 태백산으로 해서 안동, 의성 거쳐서 보현산까지 온 겁니다. 인민군 8사단. 그래가지고 윤월 스님은 학도병으로 이제 7월 초에 자기 형도 총살당하고 누나도 총살당해가지고는 이제 멸문이 돼버렸어요. 학도병으로 자원에 가서 50년 8월 29일
영천시 화북면 입성리 먹뱅이골 부처바위 아래 보현산 450고지. 그게 문재인의 아버지는 인민군 총이라고 대위하고 중위하고 사위예요. 네. 그 장교 군관이라고 합니다. 네. 소련 때 그 이거 옷 입고 다 멋있잖아요. 권총 차고 인수해가지고 서로 정찰 나갔다가 그 맞닥뜨린 거예요 이제. 윤월 스님 그문 학도병 3명은 이렇게 올라가고. 네. 근데 학도병은 마음대로 이게 정찰을 못 간다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네요. 네. 군번도 없고 뭐 교복 입은 대로 갔대. 네. 워카도 안 주고 네. 이 투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 주고 철모. 네. 그냥 저기서는 한 150m 어른어른은 이게 저쪽 그 문재인의 아버지 인민군들은 저쪽 높은 산을 넘어온 거라. 네. 정찰은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네. 돌무대가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선명인데 한 150m, 100m 간격인데 손들어오니까는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문재인의 아버지는 31살이니까 우리나라로 네. 못 뛰니까 그 돌무대에 이렇게 숨어 있던 거라. 네. 그때 이제 윤월 스님이 잡은 거야. 학도병 셋이서 잡은 거예요. 이제. 잡았는데 문재인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문용준이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센터를 하니까 문용형이라고 신분증이 나오더라네. 네. 그 형이 윤월 스님이 저기 부여서씨거든요. 의자왕 후손이에요. 그 족보 돌림에 빛날 형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서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고 난닝구도 벗고 손수건도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않고 이건 그 항복한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한 5분간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문재인 아버지를 두드려 패버렸다네요. 네. 그리고 당신이 이거 탄띠 있잖아요. 네. 탄띠가 전시에는 그게 이게 포승 수갑이 된다네. 네. 거기 탄화를 넣어가지고 뒤로 해서 묶어가지고 소응렬이라는 사람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5년 전인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처음에 가서 잡았고 뒤에서 오고는 인수인계를 그 1사단 백성엽 장군 있는 그 포로 수용소 대구 그걸로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작년 2월 16일 날 뉴스타운에 네.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윤월 스님이.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학도병 같이 갔다 김머시만이라는 이름은 몰랐대. 네. 근데 김철수라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왜 가만히 있지 시끄럽게 하냐고. 자기 아들이 옛날 일을 자꾸 떠들지 말라고. 이제 왜냐하면 주사받을 공격받을까봐 이제 겁이 나니까. 자기 아들이 광주시 민주당 의원이다고. 이게 저기 전라남도 광주인지 여기 경기도 광주인지는 모르겠대요. 네. 김철수. 그래가지고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 아들 시원은 저쪽에 있어 둘이 얘기하는데 이제 좀 풀어져서 네. 옛날에 이제 같이 학도병 했은 거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윤월 스님은 8월 29일 날 오전 10시에 생포를 했고 네. 9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1시간 만에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인민군 어린애들은 도망간 거야. 거꾸로. 근데 문용준인데 문재인이 아들 이름이 문준용이잖아. 거꾸로라. 처음에 말했던 거짓말했던 문용형이. 응? 그래. 이름을 그렇게 그 문재인이 그러니까 문재인도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아들 이름으로 했나? 그렇겠죠. 뭐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 것이지 우연히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 김철수라는 분은 계속 군대 생활을 네. 하고 일기를 날마다 썼다는 거라 평생을. 네. 그 일기장에 보면은 52년 5월 달에 네. 자기가 잡았던 문용령이 포로수용소 거제도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갔더니 그 66호 뭐 남바가 있대요. 그 장교 캠프. 네. 거기에서 그 66 캠프에 그 갇혀가지고 문재인 아버지가 포로로 있다는 거예요. 52년 5월 달이면 그 포로로 갇혀 있는데 어떻게 문재인 생일이 53년 1월 24일인데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10달도 안 됐는데. 더군다나 포로 생활을 하는데 무슨 성관계를 해서 자식을. 포로 생활하는 게 문재인의
생년월일하고도 맞지 않는다. 맞지 않고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내가 전시에 포로를 잡았는데 궁금해서 휴가 윤월 스님 입장에서 내가 잡은 놈인데 아니 윤월 스님이 아니라 김철수. 김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보니까 52년 그 5월달에 궁금하기도 해서 진짜 있는가 확인하러 내가 잡아놓은 사람이니까. 거제도 포로 성소를 갔더니 그 문재인 아버지가 갇혀 있는 그 동, 그 철조망 쳐지고 그 안에 포로도 장교, 병 따로따로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66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얘기도 하고 오는 것을 일기장에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일기장에 적어놓은 게 이게 자료가 된 거구나. 딱 맞고 또 김인호 할아버지라고 지금 97살이에요. 이게 1948년도 3월 1일 그 백의사라고 있었어요. 김일성이가 3.1절 경축신나 그 김일성이 암살을 하다가 잡혔어. 그 최신 평양 학교 그 영변 사람이요. 그 할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1950년 아니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니 얘기 들어. 10월 딱딱 맞게 얘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 할아버지가 왜 나온 거니? 그 일치가 되는 거라. 문재인이는 자기 아버지가 자유를 찾아서 50년 12월 23일 흥남부대에서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니까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문재인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그게 봐봐요. 그 김창룡이랑 우리가 밀고 김창룡이 또 누구야? 그렇게 자꾸 나오지. 가만있어. 아니 우리가 이제 밀고 우리 국군이 이제 평양 38선을 10월 1일 날 넘었고 그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10월 15일 날 그 함흥하고 흥남을 우리 국군이 미 해병대하고 그걸 우리 땅으로 했는데 벌써 그놈들이 북한 퇴각하면서 국군 이런 우익 사람은 다 죽이고 막 여고생들 막 우문을에다가 막 수도 없이 해가지고 그 시신 처리했는데 한 달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다음 날 16일 날 사형당하는 거야. 근데 하루 전에 국군이 올라가서 살아난 거야. 하루 전에 살아난 교도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을 바로 그 군인으로 현역으로 와라 해서 했는데 그 김창룡 이분이 김창룡 그 숙군원 신분 있잖아요. 거기 그 방첩대장이더라는 거 소령. 김창룡 방첩대장. 근데 김인호 할아버지한테 5명이 친구들을 징역 3년 살아가지고 죽을 사람을 방첩대원으로 이제 말하자면 하면서 저기 그 인민위원회면서 그 방을 포고령 체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인민위원이 무슨 뭐 그 농업과장 문용령이 그다음에 그 교도소 간부들 그래서 체포한 거예요. 체포라고 방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도병이 윤월 스님이 체포했다며. 체포했는데 김철수하고 거기서 이제 농업과장이니까 문용령을 찾으러 이제 수배령이 내렸으니 가니까 그 공무원이 벌써 총동원할 때 체포돼 있더라. 총동원령 내렸을 때 7월 그 15일 날 죄수부대 인수하고 날짜 얘기하지 마세요. 갔다고. 헷갈려.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려. 날짜 얘기하지 말고 맥락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일치가 되는 거야. 거기서 벌써 인솔장고로 죄수부대를 50년 7월 15일자를 1200명을 데리고 문재인 아버지가 일로 온 거야. 그게 다 완전 일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윤월 스님 생전에 맥락이 일치됐다. 김인호 할아버지하고 지금 만나서 확인이 돼버렸어. 확인까지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때 그게 문재인 아버지라는 게 확인이 됐다. 농업과장이면 그 김일성 치하에서는 최고 요직이에요. 그때 당시 왜냐면 토지 수탈하고 문서 같은 걸 뺏어버려. 그 농업과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급제 사회에서 최고 요직이에요. 고급 당 간부인데 무슨 자유를 찾아옵니까? 하여튼 이 지금 문재인 아버지에 대한 비밀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윤월 스님이 의문사를 당해서 이걸 윤월 스님이 이걸 폭로하고 얼마 후에 의문사를 당했기 때문에 얼마 후가 아니라 추석 때 9월 지난 남이잖아요. 그 예. 얼마 후라 하는 거지. 정확한 날짜는 자꾸 말씀을 드리지 예. 그러면 헷갈린다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하여튼 윤월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고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서는 책을 내려고
자료를 다 준비하고 책이 나오기 일보 직전에 의문사 당했기 때문에 고소는 문재인 측에서 안 하고 못했죠. 못하고 그래서 지금 불교계가 이거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설치하셨는데 예. 만약에 문재인 측에서 문재인 본인이든 아니면 뭐 문재인 가족이든 고소고발하고 비서실이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반대로 고소고발하십시오. 그럼 그렇죠. 고발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고발이 여태까지 없었죠. 윤월 스님이 작년 2월 달에 그 폭로했잖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도 4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생방송으로. 고소고발이 없었죠, 전혀. 못하고 오히려 윤월 스님을 생방 그 기자회견 하게 만든 정광훈 목사를 3번을 구속을 시킨 거야. 일부 윤월 스님은 고발을 못하고 오히려 그걸 해가지고 윤월 스님 고발하면은 그 진상을 그걸 맞춰야 되니까 네.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이제 다 진실이 다 나와버리고 나오니까 일기장 같은 거 나오고 이러고 뭐 일기장 나오고 또 포로 문서 나오면 문서가 있어요 원본이 그때 포로들을 어떻게 쓰는 거니 그 포로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낸 거니 이게 미군이나 유엔군이 그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서울대학교가 그때 그 부산으로 그 옮겼어요. 네. 정부도 옮겼대. 그때 서울대 영문과생들이 그걸 만든 거 이제 통역을 해주가 이제 미군 그것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사진까지 다. 네. 네? 하여튼 저 포로 그 말하는 명단이죠 명단. 명단이고 아니 원부 1인당. 그 명단 원부죠. 이게 일반 병들은 한두 장밖에 안 돼. 장교는 서너 장이 됩니다. 명부가 다 있으니까 예. 포로 명단 맞추면 다 나오기 때문에 윤월 스님을 고소도 못하고 애꿎은 인터뷰한 정광훈 목사만 3번 감옥에 넣고 하여튼 그걸 밝히는데 예. 문재인 측에서 민주당이든 가족이 됐든 한마디도 못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면은 고소고발을 오히려 반대로 윤월 스님 진상규명위원회 예. 거기다가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고 고발하는데 안 들어오면 보수 신문이라는 조중동에서도 왜 이런 어마어마한 경천동열 것을 왜 뉴스로 안 내보냈냐고. 취재를 왜 안 하냐. 안 하냐 이거죠. 네. KBS, MBC, SBS 이만큼 네. 대한민국 언론이 썩어버렸어요. 이봉규 TV에서도 벌써 성호 스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반복적으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냐면 이게 취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진상 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성호 스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진상규명위원회까지 만드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이 있으신 문재인 측은 고소 고발하든 뭐 성명서를 발표하든 하시기 바랍니다.